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영동 국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영동 2학년 커리가 어떻게 되죠? 1학기가 뭐죠? 문학이고요. 2학기가 독서고요. 그죠?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것에서 문법만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1학기도 2학기도 우리 부교재는 계속 씁니다. 실제 2학기는 부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1학기 때도 부교재는 문학 교과서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작년에도 아마 제 설명회랑 들으시면서 말씀드렸었는데 1학년 시험 문제가요, 사실 더 어렵다고요. 2학년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내신에서는요, 문제 자체의 수준이 쉽고 어려운 것이 의미가 별로 없죠. 기본적으로 등급이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리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그렇게 조금 바뀌었다. 작년과는 조금 달리.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시험 문제들이 조금 출제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는 지약사 사용하고요. 자, 문학 프린트가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부교재는요, 기출의 바이블 사용했습니다. 우리 1학년 때는 인문을 사용했다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3학년 수준의 기출의 바이블 문학을 사용합니다. 자, 평가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중간 기말 25%씩 이렇게 되고요. 수행 평가가 50. 자, 중간에 25 모두 다 객관식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출제되고요. 자, 우리 예상 시험범위입니다. 요게요. 재작년 그러니까 22학년도까지는 요게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런데요, 작년부터는 재작년하고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어느 정도. 한두 작품만 바뀌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문학 교과서에서는 6작품 이렇게 학습했고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여느 학교들에서 현대 작품들 먼저 보고 고전 뒤에 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현대시, 고전극,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시가 영역을 모두 다 다루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고전 현대의 모든 문학이 다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영동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수능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기 상자를 통한 외적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외적 증거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상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작품 이외의 정보들, 지식들을 많이 챙겨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출의 바이블 부교재 12작품이에요. 2배입니다. 더 많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고전소설, 고전시가, 그리고 우리 현대시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3학년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하세요. 그런데요, 항상 부교재의 문제점이 뭐였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부교재의 문제점이 뭡니까? 선생님들마다요, 수업하는 내용에 어떤 길라잡이가 없어요. 교과서는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주석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문학은요,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수업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요 부분은요, 아예 매주 아이들한테 부교재 교과서를 다 걷습니다. 선생님별로. 그래서 요거 다시 다 스캔해 놓고 종합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때 종합해서 피드백할 때는요, 아예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습서처럼 다 만들어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모두 자습서처럼 그냥 다 만듭니다. 분석 자료를.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시험 특징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 시험 범위 양이 굉장히 많다. 여느 학교의 1.5배에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우리 문학 들어있는 고2의 아이들도요, 한 번 고사 때요, 문학 작품이 한 10작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된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시험 범위 많은 건 굉장히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요, 2학년 되면요, 아이들이요, 조금 웃으면서 수업을 들어요. 저도 농담할 시간도 조금 있고요. 우리 1학년 때는 농담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정말 제가 3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속 3시간 반, 4시간씩 수업 진행했고요. 보강으로 애들 계속 불러서 수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요, 아이들하고 조금은 농담도 조금 할 수 있는 여력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되어 있어서요. 자, 기본적으로 교과서하고 부교재를 병행한다. 작품 수는 굉장히 많다. 자, 한 번 시험에 고전하고 현대가 모두 나온다. 그래서 갈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하나만 적어 두실까요? 고전하고 현대 이 부분에 갈래 특성 정확하게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요 보기 상자의 외적 증거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히 부교재는요 활동이 없어서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 자, 요거예요. 선생님별로 수업 내용도 다른데 선생님들이 시간의 압박을 조금 받으시면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세요. 그러니까 작품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는 이미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작품을 굉장히 간략히 하시고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시험 공부할 때 학교 수업만 듣고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학교 수업 내용을 확인하여 민첩하게 확인해 학습해야 된다. 자, 요 얘기가 바로 선생님별로 수업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받아보면요 아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별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예 없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문제풀이는 어차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잘 종합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 유형은 전형적인 고난도 수능형입니다. 자, 우리 문학에서 수능형이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무슨 상자 이용하는 거요? 보기 상자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다. 자, 문학 작품은 다루었어요. 문학 작품 공부를 했다고요. 저랑도 학교에서도요. 그런데요, 보기 상자의 내용은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을 직접 쓰세요. 직접 쓰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하나 적으셔도 좋아요. 우리 작품 평이 보기 상자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작가랑 작품을 연계해봐라. 또 시대에 대한 소개, 시대와 작품을 연결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이론이 나옵니다. 문학 이론을 쭉 설명해주고 이 작품의 이 이론이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어 있니? 선택지 5개로 한번 정보 판단해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세요. 그래서 요 보기 상자의 내용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의 50% 정도는 거의 외적 증거가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능에서도 3점짜리 문제 유형이 바로 보기 상자에 있는 거고요. 자, 시험 범위 작품 그리고 연계 작품까지 학습해야 되고 연계 텍스트, 그러니까요 외적 증거에 대한 내용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계속 자료로 주면서 수업 시간에 계속 언급할 거예요. 이론이라든지 시대라든지 또는 작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미리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외적 증거에 의한 판단 문제가 굉장히 많다. 자, 여기 보시면 21학년도에는 12, 그다음 재작년에는 16, 작년에는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의 문제가 우리 외적 증거에 의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 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조금 잘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하고 무관하게 자, 이렇게 고전 시가에 나오는 이별의 양상이라고 하는 문학의 갈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연결해 본 거예요. 실제로 얘는요 고전 시가의 서경별곡하고 연결지은 작품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자, 얘 만분가라고 하는 작품 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이런 보기상자 문제가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23학년도에 중간고사는 12문제 출제했다.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외적 증거에 대한 대비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외부 연계 작품에 대한 적용 문제 출제. 자, 요게요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실제로요 21학년도의 시험 범위가요 문학 작품이 몇 작품이었냐면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이 거의 2배였어요. 40작품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도 외부 작품은 나왔었어요. 3작품 정도. 그런데요 줄더니 작년 중간고사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때도 연계 작품은 나올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의식이 비슷한 어느 정도의 작품, 표현법이 유명한 것들은 조금 외부 연계 작품 같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 얘는요 제가요 노파심에서 우리요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도 다 출제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작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영동은. 그렇지만 연계 작품을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자료로라도 주고요. 그다음에 직전 보강에서 계속해서 언급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갈 거예요. 연계 작품은요.
한 번만 봤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서 문제는 다 풀어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처럼 한 땀 한 땀 학습하지 않더라도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내신 1등급 포인트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상당한 양의 시험 범위다. 다른 학교의 1.5배 정도가 된다. 자, 그래서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자, 요겁니다. 우리 내신은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다면 매주 그 학습 분량을 다음 주에 내가 시험 본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하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주에 과제를 안 해오면요, 무조건 주중에 다 부릅니다. 제가 우리 개인 실장님하고요, 우리 조교쌤들이요, 주중에요, 아이랑 개별적으로 계속 연락해요. 아마 부모님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갈 거예요. 아이가 과제를 안 했거나 또는 테스트 점수가 미흡한데 의무 클리닉에 대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문자가 가고요, 전화가 계속 갈 겁니다. 그렇게 괴롭혀서 끝내는 그 주에 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과제에 해당되는 내용 다 마무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마무리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했던 내용을 우리 마지막에 몰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에 학습한 내용을 그 다음 주에 한 번씩 정도는 더 볼 수 있게 계속 복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제가 나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문학 부교재는요, 작품 간 연계에 주목해야 된다. 자, 여기 별표 쳐놔보세요. 시험 범위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하고 부교재 작품도요, 연계해서 한 지문 세트에 구성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하고 부교재 작품하고 한 지문에 연계해서 심지어 많이 연계할 때는요, 한 지문 세트가 5개 작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5개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기 상자에 있는 것은 보기 상자의 텍스트를 내가 잘 독해하고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면 그래도 풀 수 있는데, 가에서 다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다 찾아서 선지마다 판단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예요, 얘는요, 수업할 때요, 제가 이 작품들을 묶어줍니다. 야, 요 작품하고 요 작품은 같이 나올 거야 라고 어느 정도 묶어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합 지문 구성을 예상해서요, 작품 간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요, 어느 정도 시험 범위로 예상되고 발표가 되면요, 학교 수업하고 약간 순서 무관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기본적으로 내신은요, 선생님이 먼저 수업하신 뒤에 제가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수업하셨는지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연계해서 연계해서 먼저 수업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무조건 같이 엮여서 나올 때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 나온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출제자의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요거는 무조건 연계야. 그래서 이 시험 범위로 엮어 놓으신 거야. 요게 뽑아 놓으신 거거든요. 실제 교과서에서도요,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교과서 전체에서 부분에서 뽑으신 거고 부교재에서도 부분 뽑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 있게 이 작품들을 선정하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굳어진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연결된 게 다 보여요. 연결되어서 시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준비를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 유형은 첫째도 둘째도 수능형이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작품 연계되는 건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외적 준거,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외부 작품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매주 수업 후 미니 모의고사 통해서 기준 미달 시 개별 클리닉 하겠다. 제가요, 온라인 수업도 목요일 날은 아예 안 잡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목요일 날은 1년간 아예 안 잡습니다. 제가 마이맥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예 목요일은 무조건 제가 클리닉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무조건 테스트 점수 안 좋다, 모의고사 점수 안 좋다, 그러면 목요일 날 불러서 제가 아이들하고 개별 클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 강의실이요, 요거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각에서 아예 제 강의실로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강의 오는 그 교실에서 계속해서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고요. 클리닉 할 때는요, 아예 제가요,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시간 우리 실장님이 연락해서 다 개별적으로 시간 정할 거고요. 그 시간대에 와서 여기서 학습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자율 클리닉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날은 스터디 카페 안 가고요, 그냥 여기 와서 계속 과제하고 공부하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오고 허락받고.
이렇게 해서 아예 와서 저 그냥 가해 선생처럼 써먹어. 선생님 제가 아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자, 1등급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자, 방대한 양이다. 아,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부교재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요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매 주차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문자로 드리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 내용은 잘 안 보세요. 여기에요. 아이들 과제도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전달 사항도 있고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여기다가 다 적어놨는데 부모님들은 여기만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 점수 몇 점인가? 과제 잘해왔나? 그런데 이런 거는요. 제가 관리하면 됩니다. 점수 안 좋으면 제가 불러서 공부시키면 되고요. 과제 안 해오면 또 제가 불러서 과제 검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요 내용에는요.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조금 맛있는 것도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도 여기에 다 제가 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암기할 것이 조금 많아요. 아이들 갈궈야 되는 주입니다. 좀 갈궈주세요. 다음 주에 테스트, 빡센 테스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요건 절대 안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예 안 오는데 패스페일 오늘 테스트 통과 못했어요. 아 패스페일이에요. 그러면서 요때 다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눌러보시면요. 아이 점수 추이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클래스에서 제일 높은 점수 몇 점이었는가, 평균은 몇 점이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과년도에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2개년치 시험 치르고 나면 당일날 제가 항상 시험 분석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 분석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22년 하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23년 것까지 중간고사 내용을 이렇게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의 시험 범위였다. 아, 어떻게 출제가 됐다라는 게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겠고, 우리 실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항수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15문제, 부교재에서도 15문제 출제. 그러니까 비중이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죠? 그리고 작품 수 전체 다 출제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두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김민중 국어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 연구팀들 중에서 우리 상담실장님이 요 업무폰으로 가지고 계신 폰이에요. 그래서 수업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 요 번호로 연락하시면 다이렉트로 답변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강한 뒤에는 제가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채널로 소통할 때 불편함 없으시게 학원으로 연락해서 뭐 저 보강이요 뭐 자료가 없어요 이런 거 연락하시지 않도록 제가 직접 다 이렇게 관리할 거고요. 시간은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 이렇게 됩니다. 이제 2학년이에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2학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년은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3학년이에요. 그리고 1학년은요 뭘 몰라요. 뭣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요. 제가 수업해 보면요. 그냥 쫙쫙 빨아들여요. 집중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거, 공부 양이 제일 적은 게 2학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애들이요.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다 알아요. 선생님들도 조금 친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내신하고 수능하고 인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그래서 명확하게 결정한 뒤에 결정한 것대로 이제 머리 비우고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지 고민을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내신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아이랑 상담해서 결정을 하신 뒤에 그 뒤에 내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신에 올인해서 정말 결과가 좋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2 같은 경우에 선수능반으로 1년 내내 3학년처럼 수능만 끌어가는 반도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고2는요. 빨리 결정해서 정확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관건인 학년이에요. 1학년하고 3학년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1학년은 어느 정도의 내신, 3학년은 수능이잖아요.
근데 2학년은 그 고민 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도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모님하고 조금 소통 잘 하셔서 아이들하고 딱 결정한 뒤에 아이들 머리 깨끗하게 비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좋은 결과를 낼 때 내가 어떤 방향이로든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